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자재 코리아 본부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물건 팔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도대체 마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거야? 오늘은 이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마진 구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초보 판매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마진율이 높으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마진율이라는 퍼센트 숫자만 쫓다가는 실제 수익에서 큰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절대 금액이라는 사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팔아도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이 더 찌는 느낌이랄까요? 허무함만 가득할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주 귀여운 캐릭터 굿즈,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스티커 세트를 판매한다고 해봅시다. 이 스티커 세트를 개당 1,000원에 팔아서 20%의 마진을 남겼다고 하면 여러분 손에 떨어지는 순이익은 200원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번엔 여러분이 프리미엄 가죽 지갑을 판매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 지갑은 개당 10만 원에 팔리는데 마진율은 스티커보다 훨씬 낮은 5%라고 해봅시다. 어라? 마진율만 보면 스티커 세트가 훨씬 좋아 보이죠? 20%대 5%니까요. 하지만 실제 이익을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지갑 한 개당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스티커 세트 한 개 팔았을 때의 200원과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많은 이익을 남긴 거죠. 이게 바로 퍼센트 마진의 함정입니다. 퍼센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단순히 비율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판매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싸게 많이 팔면 이득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적용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처럼 마진율이라는 건 그저 참고 지표일 뿐, 실제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은 바로 절대 금액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이 중요하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진율에만 갇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계좌에 꽂히는 돈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군별로 퍼센트 마진이 아닌 금액 기준의 목표 마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치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가격 전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준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는 제품들을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상품의 종류나 가격대에 따라 기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라는 최소 수익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이 최소 수익 금액은 단순히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진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저가형 상품, 예를 들어 5,000원 미만의 저렴한 액세서리나 문구류를 판매한다면 한 개 팔 때 최소 300원에서 500원은 남겨야겠다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20% 마진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죠. 중가형 상품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패션 잡화나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라면 한 개당 최소 1,000원에서 3,000원의 이익을 목표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금액은 벌어야 광고비도 충당하고 다음 신상품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가형 상품 3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의류나 가구, 전자제품 같은 경우라면 한 개당 최소 3,000원에서 1만원 이상은 남겨야 한다고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금액은 상품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가 상품은 판매 횟수가 적더라도 한 번에 판매해서 큰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간별로 명확한 금액 기준을 세워두면 어떤 상품을 팔든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소액 상품에서도 혹시 모를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200원을 남긴다고 생각했는데 포장비, 배송비, 카드 수수료, 심지어는 반품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2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최소 300원 마진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판매 전에 미리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만약 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 같으면 판매가를 조정하거나 다른 상품을 찾아보는 등의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무심코 마진율만 보고 팔았다가 배송비나 기타 부대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고가 상품에서는 가격 대비 수익 효율을 아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팔수록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이 가격 전략이 합리적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가 상품은 보통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판매 하나하나에서 충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금액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을 팔 때 5% 마진인 5,000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격을 조금 더 높이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감으로만 운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면 이런 정량적인 분석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퍼센트 마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진짜 수익은 절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가가 높은 상품일수록 퍼센트 마진이 조금 낮아 보여도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는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치 산에 오를 때 단순히 경사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밑줄 쫙. 별표 5개짜리입니다. 첫째, 퍼센트 마진은 그냥 참고 지표일 뿐 실제 여러분의 수익은 금액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둘째, 단가가 높은 상품일수록 퍼센트 마진이 살짝 낮아 보여도 절대 이익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고가 상품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셋째, 이제부터는 상품군별로 기준 마진액을 설정해서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훨씬 더 탄탄해질 거예요. 마치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지식을 여러분의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거나 컴퓨터를 켜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보세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이렇게요. 이 구분은 여러분의 전체 상품 라인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준은 여러분의 상품 특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0원 미만은 저가형, 5,000원에서 3만원 사이는 중가형, 그리고 3만원 이상은 고가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매 제품군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단가가 높은 경우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각 구간별로 최소 수익 금액을 설정하세요. 이건 마치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이 최소 수익 금액은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저가형은 300원, 중가형은 1,000원, 고가형은 3,000원 등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여러분의 사업 규모나 상품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최소 수익 금액을 정할 때는 상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배송비, 포장비, 결제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 모든 부대 비용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도 내가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퍼센트가 아닌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시장 상황이나 원가 변동에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방어막을 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원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내가 정해둔 최소 수익 금액을 맞추기 위해 판매가를 소폭 조정하거나 포장재를 변경하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혹은 광고 전략을 수정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이 기준이 없으면 매번 막연하게 마진율이 너무 낮은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려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명확한 금액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진율과 절대 금액의 차이,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가격 전략,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지식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것보다 얼마를 남기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겨보세요. 이 지식을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장한 프로 판매자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